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정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은 왜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연일 랠리를 나타내고 있고 네. 지금 1년여 만에 가장 큰 또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다우지수는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 3번째 고비, 네.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트리플 탑인가 싶은 고비를 갖다가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연속 오르면서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네. 열어버렸는데 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2018년부터 시작하는 또 이렇게 다이애곤al 웨지, 소위 말하는 상승 쐐기형이라서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야, 이 랠리가 좀 더 가긴 하겠는데 그 다음이 또 이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잘 네. 가고 있고 다우도 다우지만 예. 러셀 2000 보세요.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네. 온기가 확산이 되는데 그걸 순환매인가요? 온기 확산인가요?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빅테크도 같이 가져야 온기 확산이고. 아니 그 좋다는 엔비디아하고 네네.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쉬어가고 상황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쪽 자금이 조금 옮겨가는 느낌이. 그렇다고밖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자꾸 이런 시황에 이제 키워드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떠오르는데 요거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시죠. 네, 오늘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유 박사님. 예. 사실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유한태 정권의 유동훈 본부장 시간이긴 한데 네. 또 오늘은 또 한번 유 박사님 한번 나오셔서 요 또 중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있었던 트럼프 후보에 대한 피격, 암살 시도. 뭐 요게 어떻게 보면은 미 대선판에 확 어떤 변곡점이 된 것 같고 변곡점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확신을 심어준 것 같고 그게 지금 시장에도 살짝 조짐이 있던 시장에도 지금 뭔가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느낌. 지금 이렇게 우선 유 박사님 보시기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걸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뭐 어떤 걸 가지고 대충 우리가 시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뭉뚱그려 얘기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요. 네. 그 이사 가면요. 이사. 걱정이 많지 않으세요? 이사 가면요? 뭐 좋은 집으로 가던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집으로 가던 집을 옮겨가면 항상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뭐 기대도 기대감도 있죠. 있고. 네, 기대감도 있죠. 있고 예. 뭐 여기서 만약에 조금 지금보다 안 좋은 환경의 집으로 가게 되면 좀 뭔가 그건 어떡하지? 주차는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는 거죠. 네.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심리 같은 경우는 변화에 대해서 걱정도 있지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 사람이 오면 크게 이런 부분이 바뀔 것 같아라고 해서 유행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려고 막 걱정하다고 바쁘게 또 살면은 뭐 그렇게 일상이 그렇게 변하겠어? 살면 또 다 똑같지, 적응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트럼프가 만약에 귀환을 해서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정책들이 막 변화할 텐데 그 변화하는 이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가 바뀔 거다, 바뀔 거다. 그럼 좋은 쪽을 찾아가자, 이런 심리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경제, 금융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펀더멘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사실 뭘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추세라는 거, 트렌드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집권을 하든 좋아지는 산업은 인프라 산업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인프라. 네, 인프라 산업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트럼프는 최근에 하나 더 덧붙였죠. 미래 최첨단 도시를 갖다가 건설하겠다. 이 부분은 피격, 그 사진이 사실 멋있었죠.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듯한 느낌도 주고, 그래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슈에서 묻혀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의 포인트들이 조금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미래 최첨단 도시 건설이라는 거는 기존의 인프라 투자는 기본으로 하되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스마트한 도시, 네.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우리가 AI와 자동화로 조절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인프라는 더 부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크 그동안은 많이 이제 달려왔던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처럼 빠르게 달려왔던 이제 테크는 조종 그리고 약간 휴지기 제가 이제 계속 잠깐은 쉴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국면이 지금 오고 있고 오히려 다우에서 이제 케미컬 관련되는 기업들이 네.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출도 좋아지고 수요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다우에 속해 있는 이제 케미컬 관련된 기업들이 왜 좋아질까? 결국 이 인프라는 기초적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전선 관련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에는 화학 소재 쪽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이 건물만 생각하시더라도 철제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까는 소재, 그다음에 이 천장에 있는 소재들 다 사실 화학 관련된 그렇죠,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최근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트럼프 인플레이션 합성어처럼 나오는데, 아. 예,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네네. 예측인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중국을 향해서 관세 인상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따라 사실 또 보복 관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사 가면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답정너 이사 불안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구글링 해보시면요 키워드가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안 나와요. 실제 정책은 경제에 쓸모가 있고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 전에 발언은 항상 셉니다. 항상 너무 과격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열심히 하고 뭔가 돈을 풀겠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학습 체험을 갑니다. 캠프를 가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캠프를 가다가 요즘에 사건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가지고 해충에 물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사고가 날까봐. 근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가가지고 재능도 발휘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경험도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즉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팩트로 좀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집권 시절에 그러면 어땠을까? 물가 평균 수준이 2% 초반대였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관세를 매기면요. 처음에 바로 관세를 매김과 동시에 수입 물가, 바로 원래 100원이었던 물가가 관세가 더 배가가 되니까 110원, 120원으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예. 수입 물가. 그래서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만 같지만 사실은 수요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기업들이요,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관세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수입 물량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 네. 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약간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중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이제 발현을 하냐면은 트럼프가 재정 지출도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의 금리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이 버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해서 우리가 재정 지출 열심히 하는 걸 도와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플로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플로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개입이 안 된 분석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CBOE 지금 이번에 이제 분석하신 노벨 경제학 그 학자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이제 배분과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뭐 크루그만 이런 양반들입니까?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배분, 그러니까 좀 형평성, 그러니까 네. 양극화를 막는 거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성장 모티베이션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은 네거티브한 발현이 좀 편향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우리 한국에서도 조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석이 나오고 나서 CNN, CBS에서 미국의 이제 전 방송사에서 대서특필이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컨센서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인플레라는 게 그게 가속화가 트럼프 정책만으로 그렇게 가속화되지는 않는다. 저는 오히려 현 수준에서 플랫하거나 아니면 횡보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마지막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네네. 저는 그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총알 비켜가고 귀에 피나고 해서 그 했던 그 사진을 갖다가 올리면서 네. 그 이제 경호원들한테 이렇게 부축받고 하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CNN이 기사 헤드라인 잡은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트럼프의 연설이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저 장면이 막 사진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헤드라인을 그렇게 달아야 됩니까? 트럼프의 연설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우리나라 어지간한 데서 다 뺏기는 CNN의 네. 어떤 시각이고 네네. 정치 성향이구나 하는 걸 네네. 느꼈단 말이죠. 네. 이 굉장히 그거 하는 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저 유세장에 저렇게 열광하면서 저렇게 기대감을 표명하는 저 수만 명씩 모이는 저 미국인들을 전부 그러면은 트럼프처럼 또라이로 봐야 됩니까? 이 묘한 거예요 지금 이 프레임이.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우리는 이제 미국의 정책,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정책으로 접근을 해서 네. 맞다 틀리다 그리고 왜 부각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약간 계량적, 수치적,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감성이에요. 그 미국인들의 감성. 이 트럼프가 사실 이 유세장에 오기 전까지도 이제 급부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가 결부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백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략을 잘한 게 자신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리스크들, 네. 그다음에 중국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네. 본인이 만약에 집권했었다면 다 잡았을 것이다. 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사법에 대해서 60건 이상의 어떤 사법적인 형사소송 이런 사건에 이제 휘말려 있다 보니까 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예. 거기서 유권자들 여론이 60% 이상이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그럴까?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박해, 그다음에 속박,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키워드가 되게 반발적인 키워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박해를 받았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피격 사건이 나면서 우리가 미국의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좌파만이 이제 어떤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피살 암살됐던 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그때는 이제 좌파의 감성들이 왜냐하면 민권 운동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좌파의 어떤 감성을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그 흐름이 이 좌파적인 거 민권에 대한 그런 그런 운동들이 단연간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의 어떤 이제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샤이라고 표현했지만 보수이지만 감성을 드러내고 싶고 과거의 백인의 어떤 성장 그 시기들을 갖다가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감성들을 굉장히 세게 자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미국 대통령 우리가 이제 경제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정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나 추구하는 그 어젠다가 다른 쪽이라면 엄청난 변화죠. 진짜 그렇죠. 이사죠. 네네. 살던 집에서 확 옮기는 그런 극이 되는데 큰 변화이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무슨 뭐 미국 사회가 달라지고 네네. 국제 정세의 국제 질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가 또 그만한 전문적 그것도 없다고 본다면 이제 시장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또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재선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올 무렵에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이제 그 뉘앙스는 무디스의 그런 평가는 네. 나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경기가 약화되고 지표가 약화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재정 지출을 하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리고 당장에 코멘트 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흘러가던 흐름에서 어떤 거죠? 약간 약화돼가지고 뭔가 정책이 나올 것,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꺼트리고 있어요. 반대로 시장 금리를 높이는 발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거는 이러다가 굉장히 경제 트러블이 굉장히 일어나겠구나, 침체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건 한 면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린이가 이제 놀러 갈 때 양면성이 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배워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해요. 트럼프가 지금 저는 대외 정책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교역은 적었지만 트럼프 방식은 푸틴에게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공약을 네. 통해서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이제 설득을 해왔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전쟁 자체가 휴전의 그 빌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휴전의 대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중국의 연대, 중국에 지금 속해 있는 연대 국가들, 원자재 관련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까지 부과가 되면서 아, 이쪽에 대해서는 가격을 컨트롤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듯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 예. 부분들이 통제가 된다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약화 안정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상품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이 열려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가공 비용이나 원자재 비용이 이제 싸지니까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 좀 많은 이제 메인 프레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꼭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과거의 정책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항상 뭐 미국 중심이긴 했지만 네네네. 성장을 항상 외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로 우리가 중심을 보셔야 된다. 그 지금 유신익 박사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브 앤 테이크 방식, 네네. 뭐 사업가 출신답게 네. 그걸 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또 이번에도 보이네요. 지금 소개된 그 연준이 지금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해서는 안 돼 하는 이 발언이 네. 어제 한 얘기는 아니고 네네. 지금 보니까 25일 날 지난달 25일 날 블룸버그가 네. 말을 하고 자택에서 한 인터뷰가 이제 보도가 이제 어제 나간 건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28년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내가 된다고 해서 너 안 자르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어떤 절묘한 또 그것도 보이네요. 네. 그 재정 적자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네.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감세, 뭔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기업들 감세와 맞물려서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장기 금리 자체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제가 트럼프 지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예, 네. 이게 또 이것도 한 면만 분석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 집권했을 때 TCJA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 이게 뭐냐면요. TCJA는 세금을 낮춰주죠. 기업한테 세금을 낮춰줘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항상 같이 패키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면을 해가지고 당연히 직접적으로 감면을 하는 순간은 정부한테 돈이 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하고 투자를 하게 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산이 늘어나고 개인들 입장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체 소득이. 그러면 세입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공원이 있는데 되게 좋은 공원이 있었는데 이 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약간 오염되고 막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막 그동안에 수만 명의 이제 그 관람객들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1,000만 번, 1,001만 번에 이제 관람객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 이제 쓰레기 버리면 이제부터 금지할 거예요. 벌금 부과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쓰레기 버린 걸 딱 잡았어요. 여기 공원 다 청소하세요. 그동안 더럽혀진 거 다 청소하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렸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 사람만 붙잡고서 네. 쓰레기 당신이 버렸으니까 다 청소하세요. 그동안의 죄를 다 감당하세요.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이 다시 집권을 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재정 적자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힘든 불가역 권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인 거는 달러가 최근에 패권을 사실은 신압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패권을 잡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놓고 보면은 TCJ로 인해서 JA 법안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예산 바이든의 예산만 보더라도 6조 달러, 6조 초반대, 6조 2천억 달러, 3천 달러 정도를 육박을 합니다. 근데 세입은 항상 그에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특별 예산이나 중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채한도 협상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임시 예산을 계속 이제 짜다 보니까 지출은 더 늘고 세입은 항상 고정이 돼 있고 그런 트렌드가 지금 언제부터 가속화되냐면 15년 이후부터 계속 가속화되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재정 적자의 폭이 점프업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기한을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더 는다. 아니죠.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오든 재정 적자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네. 뭐저 답 없죠 지금. 예. 그러네. 이거 트럼프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네네. 거네요. 예, 예. 그 신압으로 달러 패권주의가 신압으로 조금 강화됐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그걸로는 제가 한 4, 50년 들었는데 현실화 안 된 게 네. 지구상에 석유 고갈된다는 얘기. 저 소시적부터 들었는데 석유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뭐 멀리는 뭐 기억이 안 나고 한 21세기 접어들어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달러 패권이 이제 슬슬 점으로 간다. 저물어 간다 했는데 미국 국채 발행하면 전부 미국 국채 사겠다고 여기저기서 오고 달러는 은근히 강세고 이 두 개는 말은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무슨 트럼프 후보가 마치 당선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까지 11월 그때까지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모르죠. 뭔 일이 모릅니다. 벌어질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 워낙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한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는데 아니 이것도 어제 전당대회에서 결국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를 갖다가 지명했단 네. 말입니다. 네. 이것도 좀 저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거 전략적인 선택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분의 이제 경력이나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앞으로 미래 테크 산업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벤처 살리기 이쪽에 좀 집중을 할 거고 결국에 이제 바이든 시절에는 전부 다 모든 정책이 이제 신재생 특히 EV 배터리 쪽 성장 예, 이쪽에 예. 이제 집중이 됐다고 한다면 예. 그 카테고리는 미국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테고리가 살짝 변화할 겁니다. 분명히. 미국이 이제 트럼프 집권 시절 17년, 21년 집권 시절에 네. 코로나를 막기 직전까지 트럼프가 외쳤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주였어요. 우주. 예, 다음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우주를 해야 됩니다. 우주 산업.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를 칭송하고 그 관련 기업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 당시에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주 관광 그 여행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주가 이번에도 또 부각이 될까? 저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중국이 지난번에 보면은 그 저공행 풍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계속 감시를 했다든지 예. 여러 가지 리스크 등.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은 본격적이진 않지만 과거의 미소 냉전과 같은 유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미소 냉전 때도 제일 발전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인공위성 산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 감독, 관찰을 하겠다. 미국이 인공위성을 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미국 대륙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자연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그 인프라와 관련되는 걸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주항공 쪽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주항공 개척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예. 그 분야를 갖다가 개척을 하게 되면은 사실 미래는 정보 싸움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정보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우위권을 쥐기 위해서 예. 더 강한 투자를 할 것 같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니까 러스트벨트 지역에 대해서 부통령을 갖다가 벤스를 세움으로써 러스트벨트에 대한 그것도 네네. 어느 정도 뭐 우호적인 그렇죠. 전통 받을 수가 자동차에 있겠고. 대해서도 더 우주일 수 있는. 양반이 또 벤처 캐피탈 출신으로 그때 또 돈을 벌었더만요. 네. 흑수저 출신인데. 네. 그러면 저쪽에 뭐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 쪽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월가 그동안에 쪽도 잘할 거고. 그동안에 죽었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 SBB 기억하시죠? 예. 그 은행을 되살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고. 네네. 야, 근데 저 벤스 부통령 후보가 84년생이랍니다. 네네. 정민행 그 동생이에요. 네. 갑자기 왜 제 나이가 나오나요? 나이는 중요치 않다. 네.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마주치면 형님 이럴 뻔 하는데. 네. 저 아이고. 화면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현재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86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8,1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5%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9,500원. LG에너지솔루션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4,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2만 3,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58% 하락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9,200원. KB금융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6만 9,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5% 넘게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1,200원, 알테오젠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6,5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도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6,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HPSP 약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보합권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좀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엔캠이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2,000원, 클래시스 보합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국내 증시 자체는 뭐 계속해서 좀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참 미증시와는 다른 양상이네요. 뭐 다우지수는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연일 사상 최고치들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도 안 좋아요. 네네. 유럽도 안 좋으니까 특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총선 이후에 안 좋은 양상이라서 진짜 미국만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미국만 좋은 양상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지금 말이에요. 네.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으로만 따지자면 트럼프가 우세해졌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뭐 IRA 보조금 같은 것도 좀 못 받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게 했으니 좀 안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네. 테슬라는 날아간단 말입니다. 네. 테슬라는 날아가는데 그동안에는 테슬라 주가에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도 뭐 테슬라에 납품을 하건 안 하건 네. 같이 연동돼서 테슬라 좋으면 2차 전지도 가고 뭐 아니면 못 가고 이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계속 2차 전지는 지지부진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럼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이 논리로 또 그러면 테슬라만의 어떤 상대적 그 선전을 갖다가 그렇게 풀어야 될까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 완성차 업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본인들이 다 배터리까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현대나 이제 기아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성, 이제 테마성으로 인해서 EV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에 연동이 되어서 이제 좋았지만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 배터리나 이런 정책들이 좀 약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의 고유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완성차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테크 산업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인공위성 산업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포트가 어떻게 보면 EV 배터리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 벤처형 기업에 물론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 되고 그랬지만 성장 벤처형의 특성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그런 업종이 사실 우리는 트럼프 때문에 이것이 약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근데 물론 이게
이슈성 때문에 이렇게 크게 약화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팔리는 대수라든지 매출이든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의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가라든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네. 저희 개장 전에 뉴욕 증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경기 지표 자체 소매 판매 지표 나왔는데 네. 이 예상을 웃돌았단 말이죠. 연착륙 기대감 커졌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가랑 성장 이렇게 예. 두 개만 이제 카테고리화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장이 소매 판매를 보니까 약화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예, 예. 거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나왔던 물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상치 하회한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업 물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 연준 입장에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요. 서비스업 물가 쪽만 떨어지는 게 추세가 확인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이 굉장히 확실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송 가격, 그다음에 주택 렌트비 이 두 예. 가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해피한 경제는 많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제 하나의 단서 클루만 남아 있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이제 앞서도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오면서 여러 가지 뭐 갑론을봐 있고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성장이 지속되느냐 여부인데 전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과거 정책을 그리고 현재 내세군이 정책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네. EV 배터리나 신재생 산업을 좀 압박할 거다. 근데 태양광은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태양광 정책은 공화당이 먼저 가졌어요. 전통 에너지를 섞어서 쓰겠다고 했죠. 네. 섞어서 쓰면요 브릿지 역할이 돼요. 바이든 같은 경우 사실 자승자박이라고 신재생 정책을 하면서 전통 에너지를 완전히 금지하다 보니까 물가가 그렇죠. 오히려 예, 더 예. 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전기 몇 년 언제까지는 뭐 전기차로 100% 전환 이런 발상 자체가 좀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사정이 틀리고 그러니. 개인별로 모든 것들 구입의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린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효율성 있는 부분들로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됐지만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국 연대 블록 국가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네. 힘이 트럼프의 외교력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의한 성장과 물가 통제 요인은 모두 다 버려두고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네거티브 발언 제가 무슨 트럼프 변론자 같긴 한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내년이 되면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분위기가 위험 선호가 크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이른바 뉴욕발 시황에서 말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당히 엄청난 어떤 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해서 그동안 잘 달렸던 M7이 조금 이렇게 멈추거나 좀 밀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부각 이후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러셀 2000 쪽으로 가니까 경기 순환주 내지는 그동안 좀 다소 소외됐던 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논리 같으면 우리도 코스닥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엇박자일까요? 이제 그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역외갑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역외갑질. 역외갑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갑질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 조심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 가지고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역외갑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이 리버스 역으로 역의 갑질. 역외갑질에 투자자들도 적응을 해 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IPO를 할 때 무한하게 이제 그 선전을 해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예. 이럴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성장 로테이션이 이렇다. 예.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고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렇게 차익, 어느 정도 이득을 다 편취할 것이다. 이런 표현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의 코스닥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꿈을 갖다가 시장에서 반영을 해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예. 결국에 그 과거 스토리에 대한 강조보다는 오히려 그때 돼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거두는 행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의뢰자세로 굉장히 네, 돈을 네. 모으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기업 원래 M&A 계획 우리가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해버려요. 돈 넘어가는 순간 입장 그 딱 얘기 저희 바뀌고. 개장하고 네. 좀 들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고 1년 1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러셀 2000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도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간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다시 한번 64,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여전히 있는 분위기고 국내 증시는 좀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2,865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올라갑니다. 840포인트 양시장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지금 떨어집니다. 87,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 약세입니다. 22만 9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8% 하락합니다. 34만 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으로 82만 3천 원, 현대차 보합입니다. 27만 4,5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4% 떨어집니다. 12만 2,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4% 올라가네요. 6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KB금융 약보합으로 8만 3,500원. 좀 낙폭이 커지네요. 0.7% 내림세. 포스코홀딩스가 0.8% 올라갑니다. 3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권입니다. 18만 3천 원 선이고요. 알테오젠 보합 27만 3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0.5% 올라갑니다. 9만 7,900원. HLB가 0.9% 떨어집니다. 8만 1,600원이고요. 삼천당작 2% 약세로 19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PSP가 0.7% 하락합니다. 4만 25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0.4% 내림세로 24만 2,5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9만 5,700원. 엔캠 강보합권으로 18만 5,400원. 클래시스 소폭 상승입니다. 5만 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요소수 관련주. 지금 유니온이 7% 강세 5,400원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3% 이상 올라갑니다. 2,815원, 그리고 KG케미칼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유니온이 지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국 RNS 2.4% 상승 3,320원, 그리고 대원화성도 1.2% 올라가고요. 노바텍도 2% 상승합니다. 17,970원, 티플렉스 2% 상승 중이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 올라가고요. 지금 피팅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성광밴드가 6% 이상 올라갑니다. 14,3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화성밸브도 2.8%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광도 0.8% 올라가고요. DK락, 하이로코리아도 상승 중이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7% 올라갑니다. 11,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피팅 관련주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5% 이상 올라갑니다. 32,250원,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2.4% 상승합니다. 18만 2,400원, 삼성중공업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HD 현대미포도 1.4% 상승 중이고 HD 현대중공업도 1% 상승합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랜만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들 흐름도 이어집니다. 앞서 보셨던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저기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6.8%,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지금
4% 이상 올라갑니다. 21,850원. 미코 2.5% 상승 중입니다. 14,480원. LS 머티리얼즈 0.2% 올라가고요. BHI 범한 퓨얼셀이 1% 이상 올라가고요. 두산 퓨얼셀도 1.98% 상승하면서 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오늘 앞서 보셨던 사실 피팅도 조선 기자재 쪽에 속하는 모습이고 오늘 조선주 그리고 히스토리 관련주 SOFC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3.8% 강세로 1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지금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74억 원, 16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4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7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억 원, 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저희는 이제 전일 주식시장 정규 마감 시간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은 현재는 이런 지금 보니까 90전 하락한 1,383원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1,383원을 중심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네요. 뭔가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미증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예, 이제 네. 그 상황이 벌써 꽤 이어지고 있네요. 벌써 저는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저는 한 1, 2주 된 것 같은데 미국 됐죠. 장이 올랐다고 예. 기대를 갖고 개장을 기다려 보면은 잘 안 되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이 하루하루 이거에 그거 하겠습니까만 딱 시장 내에도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그때 호가창만 들여다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이런 방송 무슨 수많은 경제 채널이 있지만 그거 안 보실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그거하고는 그렇죠. 상관없고 그나마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제 채널이 종목 소개, 분석, 추천 이런 것들은 많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간소리 하는 시간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야 이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섹터가 갈까요? 오늘 어느 종목이 갈까요? 이거 쫓아다니다가는 네. 금방 지쳐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타이밍 잘못 잡으면 네, 오히려 또 올해 또 손실도 커지고 그래야 되고. 예. 전체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죠. 예. 예. 지금 거기 뭡니까? 이 와중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이 논란이나 우리 맨날 미국 얘기만 합니다만 우리 한국 경기는 어떤지 나름 평소에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아까 연결된 이야기 하다가 네. 중간한 거. 그 예. 마무리를 제가 이제 역계갑질 이런 표현을 해드리면 역계갑질. 예,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뭐냐면 밸류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밸류업. 지금 밸류업에서 이야기하는 정책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감성을 빼고 팩트를 보시면요,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매도 공시를 할 때 그걸 사전 공시 의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간 자본시장 측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이제 비효율성을 더 가속화시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성을 떨어뜨렸던 거를 제도화하겠다. 이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꾸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어떤 한쪽의 여론이나 어떤 그 의견 때문에 네. 자꾸 네거티브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성을 빼고 넣고 보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밸류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좀 뭔가 동참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지금 말씀하신 저쪽은 뜨거운데 우리는 왜 차가울까 이런 이제 어려운 이제 난관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마이크로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을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미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쪽으로 봐도 미인, 옆모습도 미인, 앞모습도 미인, 그럼 퍼펙트한 미인이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 바이든이 앞으로 이제 재집권을 하던 아니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던 간에
좋아질 산업, 제가 보기에도 좋아질 산업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산업인데요. 아유. 어느 쪽이 되든 네네. 왜냐하면 약가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약가 인하. 네, 약값을 싸게 해라. 근데 이 두 후보, 앞으로의 후보가 될 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약가를 떨어뜨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 입장을 놓고 보면 2030년까지 그동안 베스트 인 클래스 되게 잘 팔리던 약들이 거의 다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복제 시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 약이 되게 머크에 무슨 약이 되게 잘 팔렸는데 저걸 복제해서 싸게 팔려야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빅파마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더 싸고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동일한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모건스탠리에서 빅파마들이 4천억 달러의 현금을 이제 쥐고서 그 돈 가지고 M&A를 가속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사버리는 게 오히려 더 싼 국면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어떤 대통령이 오든 바이오 산업은 좀 더 급부상할 수 있고 기술 경쟁이 있다. 그게 한국의 플랫폼화된 기업들로까지도 그 러브콜들이 오고 있다. 플랫폼화된 기업들은 사실은 손에 꼽습니다. 5손가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이오 산업,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여기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거나 처음에는 막 되게 큰 꿈을 펼치지만 나중에는 차익이나 이득에 본인의 이득에만 편취했던 그런 트렌드 때문에 신뢰성이 깨졌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0년, 15년, 많게는 20년까지 그동안 연구를 하다가 최근의 트렌드에서 한국 산업, 한국의 바이오 산업들도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기업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철저히 스터디하신 다음에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경제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차하고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예. 지금 저성장이라고는 하지만 내년도에 2% 초반일 것이냐 중반일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터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플랫해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예. 이제 수출이 다행히도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 증대가 내년도에도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성장이 더 이상 약화되는 국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미국은 결국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성장 프레임은 더 지속이 될 것이고 우리가 EV 배터리나 이런 산업들은 좀 안 좋겠지만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내연차라든지 기존 자동차의 프레임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수출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본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약간 조금 안 좋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환율이 지금 좀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수출 입장에서.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그래도 완만하게라도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내수 자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자영업, 서비스업은 안 좋은 상태가 계속 플랫하게 이어진다. 하지만 수출이 또 약간 회복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좀 걸어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도 지금 옆에 네.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요즘은 중국 관련해서는 어디 홍수 났네, 뭐 댐이 터졌네, 뭐 강풍에 뭐 사람들이 날아가네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네네. 지금 이맘때 되면 소위 말하는 삼중전회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제법 중국 전문가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들썩해야 되는 나오셔서 거죠. 예 그거 해야 되는데 기대감도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관심도 없고 뭐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존재감도 예전보다 약하고 네. 이제 뭐 주변 정리 다 되고 이제 위협적인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세월만 가면 된다 싶은 건지 지금 중국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중국이 찌그러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물론 다 잘 돼야죠. 잘 되는 게 글쎄. 좋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선수가 다 있는데 네. 야구 코치하던 분이 어쨌든 운동 선수 출신이니까 축구 코치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커창 총리는 친시장, 그러니까 성장주의에 대한 정책들을 잘 이렇게 구사를 할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시진핑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강한 어떤 집권 체제를 가지고 난 뒤에 본인의 스타일대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정책이 그동안은 크게 금융, 실물, 부동산 이렇게 보면 한 4가지 정책들이 나온 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핵심 뭐냐면
더 이상 더 나빠지는 중국 경제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고 친시장적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느냐에 있어서는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커츠 총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어떤 그 효과나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항상 조금씩 모자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동산 관련된 레드라인은 어느 정도 완화는 해줬지만 레드라인 자체는 없애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못 갖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집을 갖기 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러한 이제 철학이 우선이 되는 경제 정책은 항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와중에도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약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